지금은 도시화의 시대에 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최근에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중국도 거의 도시화가 50% 이상 넘었고, 아프리카도 점점 도시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도시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화와 관련해서 이 자연재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화가 좀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좀 환경을 훼손하는 도시화에 대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제도로 해서 조금 이렇게 막아주기도 합니다만, 이 제도가 도입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1980년대 도입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1970년대 이후에 환경영향평가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이루어졌던 이런 무계획적 도시화, 사실은 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도시의 인프라를 계속 공급하면서 환경오염이 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동차에 의존한 이 어떤 도시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오염물 배출이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들, 우리가 예전에는 개발하지 않았던 지역들,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지역들조차도 무차별로 개발이 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자연재난의 원인이 사실은 되었었습니다. 현재의 도시는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장 큰 원인인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에 기반해서 도시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도 여전히 이런 에너지 소비에 의존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다, 원인이다라고 하는 논의가 되어 왔고, 이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모임 협의체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인간이 이런 대기, 해양, 토지의 온난화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것이 명백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보다 한 1도씨 이상이 분명히 상승한 상태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만 년 만에 최고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에 이제 기후가 좀 범람이 날 수 있고, 실제로 좀 가뭄이 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사실은 사람에게는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람 피해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특히 이제 위험한 지역에 이제 우리가 많은 개발을 도시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곳에 비가 많이 온다, 폭우가 온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기후재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촉매다라고 이야기가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외국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한 문단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으로 위험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 확산이 자연재난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현상이 2005년에 있었던 캐트리나라고 하는 이 뉴올리언즈에 있었던 당시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어떤 피해였는데요. 뉴올리언즈 지역은 저지대에 이렇게 완전 습지 지역을 매립해서 주변에 제방을 쌓고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허리케인이 와서 제방을 이렇게 붕괴시켰죠. 당시 피해액이 2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달러로 한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조가 되는 거죠. 당시에 저희 나라 예산이 130조였으니까 이 피해는 미국의 주정부였던 그 당시 루이지애나 주정부 예산의 한 10배 가까이 되는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연재난의 피해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고, 도시를 어디에 건설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